6교반인데, 6교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주역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역에서부터 이제 요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주역에서 그 점에 대한 부분만 딱 잘라서 따로 뺀 게 이게 이제 6교거든요. 주역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주역 많이 들어봤죠? 6교가 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냐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막 어지럽죠? 그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명리는 목화토금수만 알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마 여기서 제가 그 유튜브에 여기 보는 방법을 올려놓은 거를 보신 분들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혹시 그 제가 요거 동영상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 6교? 응? 안 봤어요? 근데 왜 손을 요러고 들어요? 응? 아니, 돈을 이렇게 화끈하게. 예. 예. 봤어요? 앞부분 봤습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낙갑 붙이고 하는 것까지 제가 다 올려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복잡한 것들을 얼마나 쉽게 여러분이 이제 넘어가느냐. 이제 이것 따라서 이제 6교가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6교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명리 공부하는 것의 10분의 1? 예.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예, 노력이. 왜냐면 명리는 지금 거의 제가 40년째 공부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헷갈리는 게 너무 많고. 근데 6교는 이게 처음에 들어와서 저는 딱 1년을 잡거든요. 6교는 6개월만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 나머지는 독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리하고 6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사주팔자 보면 8글자를 다 봐야 되죠. 근데 6교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6교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명리를 보잖아요? 그럼 명리는 사주 8자 다 쓰죠. 그죠? 뭐, 개미,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일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일간에 의해서 내 부모나, 그 다음에 형제나, 또 배우자나, 이런 게 어떤 운명인가. 또 내가 또 돈은 어떤가. 출세는 하는가. 요거를 8자로 다 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8글자의 모든 거를 전부 다 봐요. 성격도 보고. 예. 근데 이제 6교, 아니, 그 명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명리 갖고 집터 볼 수 있어요? 응? 어떻게 보죠?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집이 나하고 맞겠는가? 예. 그 요번에 왜 축구 했잖아요. 예. 그죠?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누가 이길까? 응? 응. 그런 거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 나한테 돈을 줄까? 심지어 이제 6교가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그 한쪽 분야를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게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그 다음에 집을 언제 파는 게 좋은가? 언제 사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명리로 못 봐요. 명리로 보면 어떻게 보죠? 운 좋으면 몰라요. 근데 운 좋다가 주식 오르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집값이, 내가 운 나쁜다면 집값 떨어져요? 이게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이제 그 부동산은 운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말하기 싫어요? 아니, 토론을 하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주장하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지 않은데 주입식이었잖아요. 달달달달달달달 명리 6교 절대 안 됩니다.
몇? 6효 절대 안 돼요. 예, 왜 웃어요? 응? 내가 좀 딱꼭지 하는 거 보고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해야지 수업도 즐겁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물어보세요. 응? 모르면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도 혼자서 막 낑낑낑낑거리고, 저한테 물어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냥 막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어떻게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야? 저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6효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하나 갖고 다 봐야 되는데, 6효는요, 내가 딱 궁금한 거 딱 물어보면 그것만 딱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물 보잖아요. 그죠? 6효는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궁금한 게 돈이잖아요. 내가 돈이 들어와요? 요것만 딱 물어본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왔는데 내 건강 어때요? 부모 어때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 우리 애가 요번에 시험 보는데 얘가 합격해요? 합격하지 않아요? 그것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이것이 진실해야 돼요. 근데 6효는 또 뭐냐면 머리가 막 복잡해갖고 이것저것 막 많이 해서 이렇게 뽑잖아요. 안 맞아요. 6효가 안 맞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머리가 복잡할 때 뽑으면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지금 이제 시한부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물어본 거는 남편이 언제 돌아가세요? 괜찮을까요? 혹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물어본 거는. 근데 6효를 딱 봤더니 예, 그 사람이 물어본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이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남편에 대한 걱정보다 혹시 이게 병원비 걱정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6효에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남편을 걱정하면은 여기 나온 것이 남편에 관련된 게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뽑은 거는 남편에 관련된 게 나타나지 않고 돈에 관련된 게 나타나요. 그랬더니 병원비 사실 걱정이에요. 저 사람이 어차피 돌아가실 목숨이고 그러니까 병원비 어떻게 하나 그거를 걱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뽑은 궤에서는 병원비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이 사람 남편에 대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6효는 내가 이렇게 거기 집중하고 뽑아야지 명확하게 나오지 내가 막 머리가 아주 복잡하면은요 답 자체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신께서 내가 딱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물어보잖아요. 명확하게 대답해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 막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럼 신도 아이 몰라 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굉장히 6효를 볼 때 예전에 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욕제게하고 응? 깨끗하게 목욕하고 향을 피우고 정자세로 앉아서 그리고 또 뭐 천수경이나 뭐 이렇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 개소리 들리지 않고 닭소리 들리지 않는 곳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그러고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급해 죽겠는데 언제 그러고 뽑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뽑을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뽑을 때 내가 집중해서 뽑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효는 여러분이 명리하고 다른 게 이거고 또 6효가 좋은 게 뭐냐면 가장 골치 아픈 게 뭐죠? 명리 공부할 때 뭐가 골치 아파요? 뭐가 어려워요? 명리 공부할 때? 응? 얘기하셔요. 뭐가 어려워요? 명리 공부할 때. 통변 어려워요? 통변이 왜 어렵죠? 응용을 못하니까. 지장간,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자평에서 말하는 배치도, 그게 하나가 달라져도 다 달라지고, 그죠? 그게 없어요. 6효는 지장간 없어요. 그리고 음양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낳을까, 딸 낳을까, 뭐 이거 볼 때 음양이고, 뭐 정제 편지 없고요. 정간 편관 없고요. 식신 상관 없고요. 그래서 6효는 굉장히 단순하게 배울 수 있는 학문인데 다만 처음에 들어갈 때 아까처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지금 태극하고 뒤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요. 그죠? 요 전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제가 외우게 해드릴 거예요. 예. 수업 끝나기 전에 요 부분이 여러분이 요 자리에서 전부 다 이해하고 가게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주역의 원리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데, 여기 주역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육효를 보는 건 아니지만 육효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 동안에 무료 공개 강좌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요 한 달 동안에 뒤에 보시면 64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주역에 대한 거에서 64개 설명을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육효를 안 배우시는 분들도 여기서 이제 주역에서 주역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만 알잖아요. 그럼 요거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은 운이 쫙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아시면은 그 주역점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공개 강좌 할 때 요거를 제가 공부를 그때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도 잘 맞는데요. 그래서 부인이 무슨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점집 안 갖고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여보, 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보고 얘기해 준대요. 예, 그런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주역점을 보는 거는 또 뭐가 다르냐?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이, 내가 만약에 주역을 가고 보겠다. 그러면 내가 신한테 물어볼 때 주역으로 보겠다 생각하고 뽑아야 돼요. 육효로 뽑으면 내가 육효로 보겠다 하고 뽑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주역에서는 좋은 거가 나왔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계속 이제 말하는 천하동인 나왔어. 천하동인 다 알잖아요. 화천대유. 그죠? 천하동인이 이제 이게 64개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불빛이 있어서 이게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니까, 예, 같이 일을 하고 으쌰으쌰 하는 데는 좋다 해서 아마 이 그 회사명을 지어준 사람이 천하동인을 뽑아봤을 거예요. 이거를 줬는데, 이 천하동인은 협력해서 밝은 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쪽을 일을 할 때는 이것이 안 좋은 거예요. 밝혀진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천하동인이란 거 나와서 내가 뽑을 때, 내가 요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하고 봤단 말이에요. 천하동인.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같이 협조해서 어울려서 하니까 그러면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육효로 뽑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뽑았잖아요. 그런데 천하동인이 나와도 육효는 요것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용신이라는 거를 가려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보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재물을 봐요. 그래서 재물이 힘이 좋잖아요. 그럼 천하동인이 나오고 육효에서 재물이 좋게 나오면 이때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천하동인이 나왔는데 육효에서 재물이 힘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리 천하동인이 나왔어도 이 자체에서 재물이 힘이 없으면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결정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시험을 보는데 합격한가 알고 싶잖아요. 그럼 나는 주역을 보겠다. 그럼 주역을 해서 요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64개. 근데 나는 지금 요거를 가지고 육효를 보겠다. 그럼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육효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용신을 찾아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떨 때는 주역으로 봤다가 어떨 때는 이걸로 봤다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뽑아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보시면 시중에서는 어떻게 뽑냐면 동전을 갖고 뽑기도 하고요. 특히 무당집 같은 데 보면은, 왜 혹시 누구 동전 있어요? 동전? 동전 3개만. 왜냐면 뽑는 방법을 아셔야 되니까. 요즘에 동전들이 없죠? 줄 테니까. 네. 1등. 3개가 20분 내겠는데? 7개. 됐어요.
예. 자, 여기는 100원이고 200원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우선 뽑는 방법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은 앞에가 그림이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0원짜리 이게 글씨로 쓰여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짤짤이를 해요. 응? 그래서 이게 딱 해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와서 보셔도 돼요. 예. 이거 지금 동전하는 거 어차피 이것도 배워야 되니까. 예, 나와서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가 양으로 할 것인지 음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요. 요거를. 그래서 요게 양으로 보면은 요거 양, 음으로 보면 음. 나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이거를 갖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돌이 들어올까 하고 딱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요거를 이제 사람을 양으로 봤어요. 요걸 음으로 보고. 그럼 여기서 두 개는 음이죠. 그러면 하나가 얘가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돼요. 그럼 양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이제 해요. 또 해갖고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양이 두 개 나왔죠? 음이 하나 나왔죠? 그럼 두 번째는 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6번을 뽑아요. 이게 6효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를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 줄게. 계속 해보세요. 한번. 예. 자, 보시고. 긴장했어.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양두개 음 하나. 그럼 뭐예요? 음이죠. 이제 써요. 또 해보세요. 또 세 개. 세 개. 자, 음이 세 개가 나오죠. 그러면 요게 음이 세 개인데 세 개가 다 나온 거는 표시를 해요. 요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세 개, 음이 세 개는 바뀌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주역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알려 주면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해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양. 양두개 음 하나. 그러면 두 개는 빼고 하나를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면 음이에요. 그럼 일단 음해요. 하나만 더 하세요. 뭐가 나와요? 양 두 개. 양 하나. 그럼 양이에요. 자, 요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거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얘가 뭐 어떤 모습이냐. 얘가 어떤 모습을 배워요. 근데 얘는 산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우레의 모습이에요. 이걸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산내를 찾으면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산내 찾아보세요. 산뇌. 3편에 보면 뇌를 찾아보세요. 산뇌. 이가 나오죠? 예, 요렇게. 그죠? 이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를 보시면 위에서는 멈춰있고 아래는 움직이는 모습. 마치 음식을 씻고 있는 모습,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해라. 예, 스스로 구하면 얻어질 것인데 다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얻어진다. 산내이 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돈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만약에 돈을 받다면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돈이 얻어지는 거야. 예. 위에는 멈춰있고 아래는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씻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씻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제는 능력을 키울 때지 능력을 써먹을 때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 자체는 뭔가 턱이 움직이는 모양이거든요. 씻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턱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말 조심해라. 그래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제 요게 만약에 오늘 일진을 뽑았잖아요. 그럼 오늘 일진인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먼저 두 개를 뽑았기 때문에 본인이 뽑은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자칫하면 손실이 커지니 미리 경계하고 대비해야 된다. 요게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일진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돈을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주역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건 간단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처음에 뽑은 게 3내 2였어요. 그런데 여기 표시한 거 있죠. 요거는 아까 음이 3개였죠. 음이 3개는 이게 음기가 가득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양으로 바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둠이 가득하면은 날이 밝아지고, 날이 밝으면 어둠이 시작돼요. 그래서 요런 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표시된 게 없죠. 그럼 그대로 와서 요 밑에는 그냥 뇌라는 모습이 그대로 온 거예요. 뇌가.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것이 음으로 표시되었는데 얘가 표시했죠. 그럼 이게 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요 모습이 뭐냐면 화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화의 서합이 돼요. 그럼 서합을 찾아보세요. 또 화의 서합을 찾아보세요. 이게 주역 보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가르쳐줘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이 강의 듣고는 집에서 막 연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것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것도 요것이 시불서의 말만을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자, 우선 제 설명 들으세요. 맨 처음에 뽑았을 때 여기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 거 있죠.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3내 2에서 나중에 결과는 활의 서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 처음에는 이 상황이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된다. 요게 주역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요 모습이 산이고, 이 모습이 화고, 이 모습이 뇌고,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요게 처음에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요게 모양을 볼 때에 마치 부호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아주 쉽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제가 요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맨 처음에 태극부터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아까 여기 음이 3개 있을 때 그 짝대기 그거 했잖아. 그 양이 3개일 때는 마찬가지예요. 양이 만약에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양에다가 짝대기 커요. 그리고 이게 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동전으로 보는 건 이렇게 하고요. 아, 보는 것부터 먼저 해줄게요. 동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느냐. 자, 100원이죠? 200원이죠? 분명히 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밑에 번호가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밑에 번호. 예. 자, 요 번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번호를 배울 거니까 배우고 나서 제가 요거 하는 방법 알려드리는데, 그 알려드린 방법에서 하나가 이렇게 해서 서죽을요 8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번호가 쓰여 있죠. 그죠? 이걸 갖고 뽑는 거예요. 예, 뽑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 사람 나오세요. 요것도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고 제가 강의를 시작할 거니까, 예, 뽑으실래요? 또? 예. 뭐 지금 뽑으시려고 그랬어. 아니, 여기서 해석 안 해줘요. 하는 방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제가, 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오늘 일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거 장난이니까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예, 번호 뽑으세요. 읽지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해도 돼요? 근데 해석은 안 한다니까, 지금. 뭐 보고 싶어서. 예, 자, 뽑아보세요. 예. 자, 뽑으면 번호가 이렇게 나와요. 이 번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계속 뽑으세요. 7번, 또 7번, 예, 또, 5번, 예, 6번, 예, 4번, 예, 예, 3번. 예, 됐어요. 6개.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가 번호마다 음량이 있어요. 아까는 동전은 예, 양이 몇 개냐, 음이 몇 개냐 하고 봤잖아요.
근데 지금 번호로 뽑는 거는 번호마다 음량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가르쳐 줄 거예요. 예. 그러면 7번은 양이고, 7번 양이고, 5번 음이고, 6번 음이고, 4번 음이고, 3번 이렇게 돼요.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가 양이었죠. 자, 두 번째 양이죠. 세 번째 음이죠. 네 번째 양이죠. 예, 다섯 번째 양이죠. 여섯 번째 음이죠.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걔가 다 끝났어요. 그럼 지금 이제 본인 뽑은 게 뭐가 나왔냐? 요것이 연목 택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택을 뽑아 보세요. 아, 택을 뽑는 게 아니라 택을 보세요. 예. 태, 위, 택이 돼요. 예. 그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응? 이것도 이상하게 지금 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요것도요, 입이 돼요. 나중에 왜 입이 되는가 알려줄게요. 위에도 입이고 밑에도 입이니 수다 떠는 모습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게 활해서합이고 화택규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태희택이고 전부 다 입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먹을 게 있거나 아니면 말 조심하거나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게 뭐 먹거리가 생기거나 왜냐면 입이니까 입 갖고 놀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아래가 마치 웃고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모습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주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번호 뽑아서 하는 거. 자, 근데 번호 이게 없어. 내가 이게 없어요. 그죠? 이게 없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급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저는 이렇게 그 육효로 뽑아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와서 이거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는 아예 이거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 주머니에서 꺼내요. 번호가 몇 번 나오나. 그리고 이것도 없을 때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있죠. 종이. 예. 요 종이를요. 8개로 나눠요. 종이를. 그 종이를 쪽지를 이렇게 8개로 조각을 만들잖아요. 그죠? 1번, 2번, 3번, 여기 4번, 5번, 6번, 7번, 8번 만들어요. 요걸 접어요. 그러면 속에 있는 글씨 안 보이죠? 그 상태에서 아무 상자각이나 그릇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뽑아요. 이렇게 종이를. 이해가 되죠? 그 종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중에서 쓰는 방법이 시계를 갖고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옷을 보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시계를 갖고 보는 방법은 요것이 딱 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는 방법은 적중률이 떨어지고 그거는 제가 왜 그런가 하는 거는 공부에 가는 까지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6효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가 여기서 6개를 뽑는데 무조건 여기서 1번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음이 3개, 양이 3개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뽑다 보면은 계속 음이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양이 3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음이 3개, 양이 3개가 2개,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상황이 엄청 뭔가 굉장히 변화가 많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를 보고도 상황이 복잡하구나, 빨리 되겠구나, 느리게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돈을 원해요. 이게 움직이잖아. 빨리 돼요. 내가 계약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집을 내놨는데 계약이 잘 안 돼. 이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되든 안 되든 빨리 이미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6효는 무조건 6개를 뽑아서 보는 것이 이것이 가장 적중률은 높은데 그런데 여기 방법을 어떤 때는 내가 동전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이걸로 뽑았다가 어떨 때는 시계로 뽑았다가 어떨 때는 옷 색깔로 봤다가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 주사위 같이 생긴 거. 예, 그것도 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위는요. 요게 주사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예, 8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또 굴리는 거예요.
그 위에 나온 숫자 있죠?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배에 나온 거요? 예. 그러니까 주사위 팔면체 있어요. 요즘 그거 팔아요. 그냥 그거 굴리잖아요. 그럼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전을 하거나 주사위로 하면은 만약에 내가 집에서 혼자 하면 괜찮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상담할 때 그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무당 같아요. 품격이 떨어져 보여요. 그죠? 예, 상담하는데 내가 동전을 놓고 하고, 주사위 던져서 하면 뭐 하는 짓이야. 응? 응. 그리고 요즘에는 이 역학이라는 게요, 무속하고 굉장히 이게 딱 갈라져 있어요. 무당집에 가는 사람 무당집에 가고, 역학인데 온 사람 역학인데 오거든요. 그래서 무당집에서는 하다못해 뭐 뽑아라, 깃대 뽑아라, 뭐를 해도 괜찮아요. 동전을 집어 던지든 뭐든. 근데 역학하는 사람이 뭐 이걸 갖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래도 주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품위가 있잖아요. 그죠? 좀 우아하잖아.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로 갖고 하든지,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때는 종이 갖고 하더라도 이게 8개 숫자 갖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예, 숫자를 8개 갖고 하는 거는 종이 갖고 하든 이거 갖고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전을 갖고 하든지 뭐 시계점을 하든지.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게 이제 육효 강의 하시는 분들이 막 시계 보고 했다가 뭐 보고 했다가 읽어봐 막 이렇게 안 돼요. 신이 혼란해. 왜냐면 신한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신이 어떤 때는 시계 보고 얘기했다가 어떤 때 옷 보고 얘기했다 막 이러잖아요. 신이 헷갈려. 예.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한 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이런 적중률이 높은 게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제가 이게 6효를 할 때는 상대방이 뽑은 게 아니라 제가 뽑았어요. 예. 만약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애들 학교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제가 뽑았어요. 이거는 제가 대신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패단이 생기냐면 6효를 뽑는 내가 뭔가 복잡한 일이 있어요. 내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오늘 누구랑 잔뜩 싸웠어. 그러면 내 거가 나와. 내 마음이 나와. 상대 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6효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기가 막히게 맞는데 어떤 때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틀린가 했더니 그날 내가 집중을 못한 날은 이게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저는 무조건 상대가 뽑게 해요. 왜냐면, 자,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겠는가 물었어. 그때 내가 절실할까? 지금 물으러 온 사람이 절실해요. 이 사람은 절실한 거예요. 그죠? 나는 당신 아들 봐주는 거, 당신 딸 봐주는 거지만 이 사람은 절실하죠. 절실한 사람이 정확해요. 그래서 원래 6효는 대리점보다는 본인이 직접 와서 보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업운을 보잖아요. 엄마가 뽑는 거하고 애가 와서 뽑는 게 달라요. 애가 훨씬 정확합니다. 아이가 뽑잖아요. 그럼 아이가 정확해요. 근데 어떤 또 패단이 있느냐? 아이가 왔어. 근데 어떤 애는요, 정말 자기가 궁금해서 온 애가 있어. 엄마, 진짜 나도 가서 보게 해줘. 그러면 데려와. 그러면 아주 신중하게 뽑아요. 어느 대학교 갈까요? 이러고 그냥 막 긴장해서 뽑아요. 엄마가 억지로 끌고 온 거야. 이리 와. 끌고 왔어. 뽑기 싫어. 이게 뭐야? 뽑으래. 뭐야? 이걸 왜 뽑으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동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뽑잖아요.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집안 식구에 관련된 일이 있죠. 만약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아버지가 많이 아픈데 내가 뽑았어. 근데 아버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막 진심으로 뽑으면서도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면은 이것도 혼란해요. 돌아가시느냐 돌아가시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겠지 하고 뽑잖아요. 돌아가신다고 나와요. 무슨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할 때 뽑잖아요. 불안한 게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만약에 집안에 나 혼자가 아니라 동생이 있고 형제가 있죠. 형제가 다 뽑아보는 거예요. 응? 근데 묘한 게 뭐냐면요.
제가 육효 강의를 하면서 대선 때, 그 다음에 무슨 이제 큰일이 있을 때 학생들이 다 해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대선을 해. 그러면 내가 편드는 사람 다르고 또 내가 또 미는 사람 다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뽑아보잖아요. 비슷하게 나와요. 육효가 신통해요. 그래서. 왜냐면 육효를 뽑았을 때 뭐 다 다르게 나온다든지 여기는 A가 있고 여기는 B가 있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뽑아보잖아요. A가 이길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육효를 해서 요거 육효는 명리하고 다른 게 정말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명리 같은 거는 배워도 결과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한참 지나야지 또 뭐 그것도 이렇게 딱 찍어서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육효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육효를 배워서 활용하시잖아요. 그 상담할 때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사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도 내가 개인적으로 할 땐 괜찮아요. 그때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럼 위로 2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2, 또 돌리죠. 8이 나오잖아요. 8이 나오면 이거는 음이 가득 찬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8번은 표시를 하고, 예. 자, 아까 여기서는 1번하고 8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했는데, 요거를 해드리면, 만약에 어떤 사람 숫자를 뽑았는데, 1, 7, 8, 2, 6, 5,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1, 7, 8, 2, 6, 5,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래서 요거를 갖고 보는데 요때에 1번이란 숫자, 8번이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1번이라는 숫자는 양이 가득 찬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아까 동전 던졌을 때 3개가 양이 나온 게 1번이에요. 동전 던졌을 때 3개가 음이 나온 게 8번이에요. 그럼 요때는 맨 처음에는 1번에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죠.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은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으로 변하고 요렇게 해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는 방법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오늘은 요렇게 보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는 여러분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원래 오늘은 이거를 보시면 태극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밑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뽑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태극에서 음량이 생기고 노음, 소양, 소음이 생기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명하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외우는 방법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뽑고 그거를 바로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뭐 태극하고 음량하고 이 부분은 지금 이거를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부터 8번까지예요. 요거니까 이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부터 8번이 있거든요. 자, 1번이 여기가 1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보세요. 맨 끝에 번호가 8번부터 되어 있죠.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10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 그때 일단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음과 양이 있죠. 그죠? 음기는 이것이 물을 뜻하고 양기는 화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주역에서 음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양은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보통 음기를 일반적으로 여자라고 말을 하고 양기를 남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 양이라는 태양이 하나가 딱 뜬 거예요. 근데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깜깜한 그런 밤의 세계가 음기의 세계예요. 그래서 음기는 이것이 마치 어둠의 세계고 그 다음에 양기는 밝은 세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늘에 태양이 뜨면서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음이 됐는데, 요게 음기는 요렇게 부호가 되고 양은 이렇게 됐는데, 왜 여기서 음기를 보시면 중간이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죠? 끊어져 있다는 얘기는 구멍이 들어간다는 거죠. 구멍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기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생명체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잉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 여자의 성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성기는 가운데가 뚫려 있고 거기 생명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표시할 때 음기는 이렇게 따로 떼어서 표시를 합니다. 자, 양기는, 이 양기는 저장을 하지 않아요. 생명체를 주는 거지 자기가 임신하지 않죠. 자기가 구멍에다가 저장하지 않죠. 그래서 양기는 이렇게 직선이에요. 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역에서 얘기하면은 남자는 대로행, 여자는 소인배.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그냥 가야지 이거잖아요. 무라도 잘라야지. 그래서 남자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딱 직진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양기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자는 보시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요랬다 저랬다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랬다 저랬다가 뭐죠? 직선은 뭐예요? 직진은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건 고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고집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포기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소인배다. 왜냐면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도 변화하고 이렇게 했다가 변화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음기하고 양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주역에서는 이거 눕혀요. 주역에서는 보시면 요렇게 눕혀서 주역은 되어 있어요. 주역은. 근데 육효는 세웁니다. 육효는. 그래서 육효는 음기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가운데가 뚫려 있죠. 그래서 요렇게 표시해요. 왜? 얘 하나 얘 하나.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뚫렸게 이렇게 표시해요. 이것이 육효에서는 음이라 육효는 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육효에서는 세워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주역은 눕히거든요. 그래서 양기도 누워있고 음기도 누워있어요. 주역은. 그런데 육효는 요걸 세워서 봐요. 그래서 왜 세우나 했더니, 이게 바로 하늘에다가 우리가 점을 치는 거는 요렇게 하늘에다가 요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입으로 딱 찍어서. 이게 점이에요. 물어보는데 하늘에다가 딱 찍어서 올해 돈이 들어오나요? 올해 출세하나요? 예. 집이 팔리나요? 혹은 주식이 오르나요? 딱 찍어서 물어본 게 점이에요. 그래서 요 육효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 모은 모습이에요. 아르켜주세요. 아르켜주세요. 근데 아르켜 달라면서 누워서 아르켜줘 임마 이러면 대답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육효는 세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 육효를 이렇게 해서 보는데 예의가 아니야. 그래서 세웁니다. 그래서 요거가 주역하고 달라요. 그래서 육효는 반드시 세우는데, 자,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자, 하늘에다 기도하는데 삐딱하게 야, 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반듯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육효를 만들 때요, 요렇게 정성스럽게 올려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건방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찍어요. 그러면은 신이 뭐라 그래요? 건방져서 너 대답 안 해줘 이래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육효를 보시면 반드시 또박또박 세워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또 찍을 때도 그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시는데, 지금은 요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지금 이제 천의 모습인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요게 뭐가 있어요? 양이 세 개죠. 그죠? 요렇게, 예, 끊어지지 않은 거 양이라 그랬죠? 양은 누구죠? 남자죠. 남자.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은 남자가 셋이 모인 거예요. 예. 그런데 남자가 셋이 모였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뭐를 외워야 되냐면 첫 번째 오는 글자가 이것이 하늘의 모습이고, 그죠? 양이 세 개다. 예. 그러니까 양이 세 개니까 이 양이 세 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셋이죠. 근데 남자가 셋이면 요 6효에서 8개의 8개는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 누구죠? 아버지. 아버지는 옛날에 뭐였죠? 하늘. 그죠? 그래서 1번은 아버지고, 그래서 건이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모습이고 양이 세 개다. 그래서 요거 1번을 여러분이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1번을. 그런데 요 1번을 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6효라고 했죠. 6효. 6효는 뭐냐면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효라고 불러요. 효. 요 하나하나를.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면은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여기 양이 세 개니까 하나, 둘, 셋밖에 효가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3효죠. 그죠? 근데 6효는 6효죠. 그래서 요 3효가 요게 하나가 되고 요 위에 또 하나를 요렇게 세워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요렇게 세 개가 한 세트, 여기 위에서 세 개가 한 세트, 그래서 요 위에도 1번, 2번, 3번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럼 이 전체가 6효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것이 여기는 1효가 되고, 그죠? 여기는 2효가 되고, 여기는 3효가 되고, 여기는 4효가 되고, 여기는 5효가 되고, 여기는 6효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6효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때 6효가 되는데, 요때 그러면 맨 처음에 있는 요거 3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3개 있죠. 요 3개는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4개라고 그래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위에 있죠. 바깥에 있죠. 요거는 외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보냐면 여기 4개는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도 돼요. 요 바깥은 뭐죠? 외국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있으면 내가 사는 데 있죠. 서울이죠. 요 바깥은 뭐예요? 지방이에요. 내가 지방에서 살아도 4개는 부산에서 살잖아요. 4개가 부산이에요. 바깥에는 타양, 다른 곳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면 돈이 만약에 여기 4개에서 제가 붙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나라에서 팔아야 돈을 벌어. 근데 요게 외계에 돈이 붙잖아요. 외국에 나가야 돈을 벌어. 또 하나, 여기서 4개에서 만약에 내가 어디 문서를 내놔. 집을 팔려고 해. 그런데 4개의 부가, 문서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내놔야 판매가 돼. 근데 외계에 만약에 문서가 붙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부동산에다 내놔야지 판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4개 외계를 다 봅니다. 그래서 4개는 내 집안, 그 다음에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외계는 바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요거 3개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요 3개는요, 요렇게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하늘이에요. 밑에 있는 건 땅이고요. 가운데가 사람 인자예요. 요게. 그래서 주역을 여러분이 6효를 하시면서는 주역도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주역에 8개를 모르기 때문에 주역 공부를 못 하신 거예요. 8개를 알면 주역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가 땅이고 하늘이죠. 가운데 있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사람을 봐요. 그 다음에 바깥에를 보면은 여기도 요렇게 3개가 있죠. 그죠? 그럼 위에 있는 건 뭐예요?
하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땅.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죠. 그래서 요것이 사람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주역에서 봤을 때는 2효와 5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구군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구군을 볼 때는요, 요 밑에죠. 밑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위에 있는 사람이죠. 밑에 있는 사람은 국민이에요. 백성.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군을 볼 때는 이걸 갖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구군 보는데 위에 있는 얘가 여기 국민을 치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위 말하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 임금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위를 치잖아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만약에 군주를 치잖아요. 그럼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주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군을 볼 때 이런 거를 갖고 보기 때문에, 그때 구군도 여기 자리마다 다 다르는데 여러분이 기본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 2효가 사람, 5효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 백성. 그 다음에 또 2효는 사람이 사는 거죠. 집터를 보잖아요. 그때 집터가 2효를 봐요. 집터가 힘을 있잖아요.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2효에 만약에 재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돈 벌어요. 근데 2효에 관이 붙잖아요. 그 집 들어가면 시끄러워요. 그 집 들어가면 귀신 봐요. 뭐 이런 식으로 2효를 보고 집터를 보고, 그래서 6효는요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거를 보는데 이 기본이 바로 6효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뭐를 기본으로 알아야 되냐면, 기본으로 아는 거예요. 자, 여기 4개의 1번, 2번, 3번이 있죠. 그죠? 외계의 1번, 2번, 3번이 있죠. 그때에 여기가 여기 밑에가 땅이고 2번이 사람이고 위에가 하늘이라 그랬죠. 자, 밑에가 땅이고 위에가 사람이고 하늘이라 그랬죠. 그때에 사람은 사람끼리 합하고 사람끼리 관계 맺어요. 땅은 땅끼리 관계 맺고, 그 다음에 하늘은 하늘끼리 관계 맺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6효를 볼 때는 얘하고 짝이에요. 땅하고 짝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도와주느냐, 땅이 극하느냐, 땅이 합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2번이 짝이에요. 사람하고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뭐요? 하늘하고 하늘. 그래서 반드시 여기 번호대로 가면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지만 이걸 그대로 쓰면은 1번, 2번, 3번, 여기가 4번, 5번, 6번이 되죠.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번 자리는 4번 자리하고 한 짝이고, 2번 자리는 5번하고 한 짝이고, 그 다음에 3번 자리는 6번하고 한 짝이에요. 이게 6효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1번 뽑고 2번 뽑고 3번 뽑았을 때 이게 음이 되느냐 양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1번부터 8번까지 이 부호를 외워야 여러분이 이거를 뽑아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외우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요거 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서 그 다음에 요거를 괴까지 만들어서 주역 보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